한 회사가 어느 노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실한 회사.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음모.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싸움. 특히나 이번 사연은 권선징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이니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식은 낡은 작업복 대신 미화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30년을 살아온 그가 청소도구를 들고 있자니 어색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폐업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오태식은 대기업 로비를 닦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 회사는 그가 젊은 시절 기술력으로 함께 일궈낸 곳이었습니다. 뼈를 묻을 만큼 헌신했던 회사가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죠. 여기 청소부. 날카로운 목소리에 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규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커피 쏟았잖아. 치워. 오태식은 천천히 다가갔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빨리요, 회의 있어서 바쁜데. 주민규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태식이 커피를 닦자 주민규는 일부러 그의 손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들이켰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런 미안하네. 안 보여서. 주민규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습니다. 오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머릿속에 과거 회장과 함께 첫 공장을 지었던 기억이 스쳤죠. 그때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옆에서 여직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습니다. 일상이니까요. 오태식은 담담히 대답했죠. 주민규가 회의실로 들어가자 오태식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늙은 손으로 무릎을 털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회의 자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젠코어 외자 유치한. 오태식은 문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미화원이 아닌 무언가를 찾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회의실과 로비를 오가며 정보를 모았죠. 주민규의 일정, 만나는 사람들, 외부인 출입 기록까지. 아무도 미화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태식에겐 오히려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오태식은 주민규가 외부 인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죠. 젠코어 측에선 인수 후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직원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죠. 젠코어 미팅, 회사 매각 협상, 주민규의 개인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소문. 회사의 붕괴는 우연이 아니다. 이른 아침 오태식은 회사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미화원 유니폼은 완벽한 위장이었죠.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내가 그냥 늙은 청소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무기죠. 태식은 공사장 구석에서 서류 가방을 든 외부인이 주민규와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비밀스러운 대화. 서로 굳게 악수하는 모습. 태식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닦으며
안을 들여다보는 태식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보이는 화면은 젠코어 로고와 함께 회사 자산 평가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거였군요. 그날 밤 조그만 숙소에서 태식은 손 떨리는 글씨로 다이어리를 채웠습니다. 빛바랜 회사 창립 사진 옆에 새로운 기록이 쌓였죠. 젠코어 미팅, 세 번째 확인, 로비 흔적 발견. 3년 전 사망한 부회장 때와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때도 회사를 넘기려 했었지. 날이 갈수록 태식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술자가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꾼으로 변해갔죠.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던 어느 날 정비서와 마주쳤어요. 정비서는 태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죠. 아닐 겁니다. 저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정비서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태식을 바라보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위험했어요.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늦은 저녁,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던 태식은 갑자기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이었죠. 30년 전 함께 회사를 일구었던 동료. 이제는 백발이 된 노회장의 걸음이 태식 앞에서 멈췄어요.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죠.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죠. 저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장은 잠시 더 서서 태식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 속에 태식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인호 회장은 넓은 창문 앞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들은 모두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것이었죠. 그의 주름진 손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더듬었어요.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비서가 내민 서류 더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회장의 눈이 서류 한 장에 멈췄죠. 주민규의 서명이 있는 결제 문서였어요. 이 예산, 어디에 쓰인 거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주민규가 결제한 예산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죠. 그는 안경을 벗어 피로한 눈을 문질렀어요. 어쩌다 이렇게 숫자만 따지는 회사가 됐지. 창립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죠.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민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죠. 젠코어와의 외자 계약이 곧 미래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예요. 이번 계약으로 회사 주가는 2배로 뛸 것입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죠. 그는 회의 내내 아들을 지켜봤어요. 주민규의 눈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아닌 성공에 대한 집착만 보였습니다. 이익만 생각하는군.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보지 못하고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로 돌아온 정인호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정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소부, 요즘 자주 보이는데 이름이 뭐죠? 정비서는 잠시 당황했어요. 어떤 청소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이 지긋한 늘 회의실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전의 기억이었을까요? 내 아들이 정말 회사를 팔려는 걸까?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죠. 아들에 대한 사랑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노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어요. 정비서, 내부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청소부, 이름 좀 알아봐줘요. 한편 김포공항. 정윤서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그녀의 경력을 대변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귀국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목적을 담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이 아닌 제 의지로요. 윤서는 택시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도시 풍경보다 머릿속에는 해외 언론에서 본 회사 관련 기사가 맴돌았죠. 한국 대기업, 외국 자본의 매각 임박 마이너스 아버지의 회사, 그녀의 뿌리였던 곳이었어요. 다음 날 윤서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회장의 숨겨진 딸,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영인의 귀국은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정윤서 이사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윤서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고정됐어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 그 순간 윤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윤서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죠.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윤서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오태식 선생님 아니신가요? 태식의 눈이 커졌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몇 달 만의 일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윤서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죠. 15년 전 공장 화재 현장.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한 어린 소녀를 구해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정 회장님의 딸. 윤서의 눈에 촉촉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도 그날을 잊은 적 없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윤서는 태식에게 작게 속삭였죠. 오늘 퇴근 후 회사 뒤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태식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길이 열린 듯한 희망이 스쳤죠. 해가 저물고 조용한 카페 구석.
윤서와 태식은 마주 앉았습니다. 15년 전의 구조자와 피구조자,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두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대체 무슨 일이? 태식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회사 창립 멤버였던 과거, 주민규에 의해 강제 퇴출된 협력업체들, 그리고 미화원으로 위장해 진실을 파헤치는 현재까지. 윤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그럼 젠코어와의 계약도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주민규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요. 윤서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회사의 가치, 아버진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기억해요. 이 회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윤서는 USB를 받아들며 굳게 약속했죠. 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정의와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태식의 주름진 손과 윤서의 젊은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회사를 되찾을 거예요. 정비서는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태식이라는 이름을 인사기록에서 찾아낸 그는 지난 30년 회사 역사를 뒤적이고 있었죠. 창립 멤버 중 하나, 기술 책임자, 그리고 13년 전 회사에서 사라진 인물이었어요. 이게 그분이 맞다면 왜 미화원으로 돌아오신 걸까요? 정비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젊은 시절 오태식의 모습. 회장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회사 소식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도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분이 맞아. 그날 이후 정비서는 오태식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죠. 청소를 핑계로 어떤 문서들을 보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주민규의 사무실에서 몰래 복사해온 내부 문서들을 오태식의 메모와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텅 빈 회사 구석진 창고. 정비서는 오태식과 마주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 모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군요.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 조작, 회사 돈 유출, 시공 비리까지 너무 깊은 문제들이에요. 오태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님도 최근에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아드님이라. 정비서의 말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윤서 이사님과도 연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도울 수 있을까요? 정비서는 미소 지었어요. 이미 도와주고 계시죠. 내일부터 감사실 임시위원으로 위촉됩니다. 회장님의 지시예요. 오태식의 눈에 희망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진실의 수레바퀴.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만남이 누군가에게 목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감사실로 첫 출근했어요. 선명한 정장 차림에 결연한 표정.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윤서 이사님을 감사실 임시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젠코어 계약건을 포함한 모든 주요 거래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듣던 주민규의 얼굴이 굳어졌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그의 눈빛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복도 끝 청소 중이던 오태식과 마주친 주민규.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지나치려던 주민규가 갑자기 오태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네가 정비서랑 만났다지? 내 사무실 문서도 받고. 오태식은 표정 변화 없이 대걸레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누군가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주민규가 갑자기 대걸레를 발로 찼어요. 물통이 쏟아지며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그는 오태식에게 바짝 다가서서 낮게 속삭였죠. 이 나이에 아직도 회사를 기어다녀. 기술자 자존심도 없나 보지. 오태식의 손이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죠. 주민규는 비웃음을 지으며 오태식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곧 볼 테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서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단순한 조사가 아닌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결정적인 이사회를 하루 앞둔 저녁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실내는 탁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정인호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모셔왔습니다. 정비서의 목소리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윤서와 오태식이 들어섰죠. 윤서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태식의 얼굴에는 묘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앉으시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제가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주민규 오빠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30년 만이군, 태식 씨.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 회장의 주름진 손이 책상 위 오래된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공장 설립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제 알아보셨습니까? 태식이 물었죠. 첫눈에 알아봤소.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USB를 회장에게 건넸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태식님의 기록과 제가 수집한 내부 문서들이요. 회장은 USB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최악의 판단이 되기도 하는군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회사 전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죠. 내 인생을 바친 회사요. 기술로 시작해 신뢰로 키워온 곳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만 중요해졌소. 이익만 따지게 됐단 말이요.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 옆에 섰어요.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죠. 이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
지금 알겠소.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은 이사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어요. 주민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젠코어와의 최종 계약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외자 유치로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사님들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흘렀죠. 주민규의 눈빛이 승리감으로 빛났어요.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다이어리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봐야 할 것이 있어. 주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지, 무슨... 회장이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정성스럽게 적힌 손글씨들. 날짜별로 기록된 회사 내부 상황과 주민규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USB에 담긴 증거 자료들이 스크린에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자의 보고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쓴 기록. 회장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건 모함이에요. 그 청소부가 꾸민 일이라고.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내 서명이 있는 비밀 계좌로 흘러간 돈. 허위 보고된 시공 실적. 협력업체 계약 조작. 모두 내 손으로 한 일이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죠. 회장은 태식의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매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젠코어와의 모든 협상은 중단되고 내부 감사가 진행될 것이요. 그리고 회장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정윤서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될 것이요. 주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이럴 수 없어요.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그 청소부와 숨겨둔 딸이 뭘 안다고. 윤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빠,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 회사를 키운 건 오빠가 아니라 태식 선생님처럼 묵묵히 일해온 기술자들이죠. 주민규는 분노에 떨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뒤로 진실이 폭로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정인호 회장 아들 주민규, 외국 자본에 회사 넘기려다 적발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했죠.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건물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대회의실 스크린에는 주민규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죠. 젠코어 관계자와의 비밀 접촉 증거입니다. 로비 정황이 명백해요.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협력업체 계약 변경 내역입니다. 주민규 상무는 기존 협력사들을 부당하게 계약 해지하고 자신과 연관된 업체로 교체했죠. 오태식 씨의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어요. 또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회사 돈 유출 증거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50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최종 수취인은 주민규 상무 개인 계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이메일 화면이 나타났죠.
이사회 결의안을 조작한 흔적입니다. 원본 문서와 수정된 문서를 비교해 보시죠. 서명이 위조되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죠. 정윤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모든 증거는 감사팀과 법무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에요.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는 오태식과 정비서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해냈군요. 작게 중얼거렸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회사가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더 무거운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규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아버지, 날 믿으셨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키우려고 한 거예요. 젠코어와의 계약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너를 믿었지만 넌 회사를 팔았지.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실렸어요. 이 회사는 내 전부였다. 내 청춘과 열정을 바친 곳이야. 주민규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넌 더 이상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니야. 주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청소부와 숨겨둔 딸이 이 회사를 망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분노에 차 회장실을 나서는 주민규의 등 뒤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지켜온 아들에 대한 사랑과 회사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규의 사무실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되었죠. 그의 집과 차량까지 모두 수색 대상이 되었어요. 회사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감돌았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오태식은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술자가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순간이었죠. 인천국제공항.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주민규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불안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죠. 그의 손에는 가짜 여권과 현금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대로 홍콩으로 가면 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주민규가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 여러 명의 형사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주민규 씨, 체포영장입니다.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주민규의 모습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몇 달 후 법정.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주민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60억 원을 선고합니다. 주민규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한때 회사의 미래를 이끌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죄인이 되어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로 닫히는 법정 문은
마치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 했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정윤서는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죠. 어느 아침 오태식은 미화원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그에게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을 이유가 없었죠. 회사 로비에서 태식은 윤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정말 가시는 건가요? 윤서가 물었죠. 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에요. 윤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은 떠나셔도 돼요. 이 회사는 이제 정신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태식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렇게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에요. 태식이 회사를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그가 첫 전기 배선을 설계했던 장소였어요. 지금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죠. 태식은 조용히 공사장 기둥에 작은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 그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죠. 한 달 후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기술은 손으로, 신뢰는 가슴으로. 우리가 회사를 지킨다. 그 아래로 회사 창립 멤버들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정인호 회장과 나란히 서 있는 오태식의 젊은 모습이 그 중심에 자리했죠. 정윤서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는 끝났고 이제 다시 지을 차례다. 그렇게 한 기술자의 조용한 투쟁은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회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름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아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의는 때로 낮은 곳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말이 아닌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